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저는 현재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서비스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이 안 써줘가지고 요즘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800명이 넘는 회사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사진 찍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취미예요. 저는 원래 미대를 졸업한 건 아니고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금속공학과. 금속공학과를 나와서 취직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학과 불문, 즉 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써먹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대 출신의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 웹 개발자로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거 개발자로 평생 일할 수 없겠다. 개발 말고 뭔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기술 이런 것들 배우고 싶고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이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직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야후코리아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갔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한 외국인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손바닥만한 스케치북에 뭘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나 이게 아니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비행기를 그리고 있다는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멋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림은 그다음 멋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눈동자, 그 사람의 손 모양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나도 언젠가는 내가 보는 것들을 내 손으로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 년을 그냥 지내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새로 옮긴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거든요. 그때 했던 게 버킷리스트 만들기였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배우기에 그림 배우기를 제가 썼던 거예요. 자, 옆에 번호 1번 보이세요? 1 보이세요? 이 1은 뭘까요? 네,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1이 9개, 2가 9개, 3이 3개 이런데 1번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게 1번이에요. 3번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거. 여기 보면 빚 갚기 이렇게 써있는 거. 이런 거 3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 배우기는 1번. 당장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 내일부터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해서 가까운 홍대 앞에 갔어요. 홍대 앞에. 혹시 홍대 앞에 가보신 분? 홍대 앞에 가보셨어요? 가면은 학원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쫙 걸려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 정도 그림이다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고 나서 세 가지를 느꼈어요. 이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콜라를 좋아하나 보다. 콜라를 열심히 그렸고, 그런데 그림이 다 더러웠어요. 전혀 그림이 맑고 상쾌하지 않고 왠지 막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덕지덕지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인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붓터치라는 전문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옆에 봤더니 이런 게 붙어있어요. 서울권 회화계열 152명 대거 합격. 이걸 보고 나서 여기는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림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림 그리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교보문고에 가봤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봤더니 그림 그리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거는 제일 쉬운 책을 딱 하나 골랐는데 그게 바로 김충원 선생님이 지은 스케치 쉽게 하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봤더니 요 정도는 내가 웬만하면 노력해보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샀고 그 옆에 문구 코너에 갔더니 여러분 몰스킨이라는 노트 아세요? 유명하죠? 비싼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어린 왕자 특별 한정판이라는 게 나와있더라고요. 32,500원. 나 무슨 10권에 32,5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권에 32,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나 사고 밑에
펜을 하나 샀어요. 0.3mm 스테들러 파인 라이너라는 펜을 하나 사서 그다음부터 뭐를 했냐? 매일매일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우선 한번 제 아들 책상에 앉아서 책상 위에 있는 것들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별로 멋있지 않죠? 그죠? 멋있어요? 멋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는 여러분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날은 이걸 가지고 그렸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스케치 쉽게 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보면은 멀쩡하게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책에 있는 그림이 멀쩡하게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면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총원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게 누구나 그대로 따라 그리면 있어 보이는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느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을 매일매일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책이 한 120, 30페이지밖에 안 돼서 다 그리니까 20일, 2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그림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 한 권을 딱 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한 권을 띄었으니까 책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 내 손바닥보다 큰 걸 그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손바닥보다 작은 거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 집에 있었던 그 파나소닉 루믹스라는 카메라인데 손바닥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천천히 이거 그리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 꾸준히 주변에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들을 꾸준히 그렸죠. 자, 너무 큰 걸 그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맨날 쓰는 키보드 있죠. 키보드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를 그리면 안 돼요. 키보드는 무려 키가 84개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럴 때는 3개만 그리면 돼요. 3개. 그 다음에 아니면 제일 큰 거, 엔터키 이런 거 그리시고, 아니면 이제 CF 카드, US 메모리, 뭐 리더기 이런 것들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노트 한 페이지씩 이렇게 채우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노트예요. A4의 절반 되는 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리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던 스카이 핸드폰, 그 다음에 저의 사원증에 달려있는 출입증 카드, 이런 것도 꾸준히 하루에 한 페이지씩 계속 그리는 거죠. 계속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한 100일까지는 안 돼. 한 3개월 정도 그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는 뭐냐면은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겨서, 여러분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제일 끝칸, 노약자 보호석에 있는 칸에 제가 서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거 뭘까요? 이거 손잡이죠, 손잡이. 예.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은 거, 원근감 모르세요? 네. 손잡이 그리는 거고, 뭐 비상탈출용 코크, 뭐 이런 거 2712 호네요, 이런 거 그래서 그리는데, 요게 한 30분 정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선이 되게 그 불안정하고 뭐 이게 틀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출근길에 보는 것을 내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는 거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어차피 그 사람도 저를 신경 안 쓰고 저도 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몰입을 딱 하게 돼요. 앞에 보이는 것만 딱 그리게 되는 거죠. 이건 그 다음날 또 그려봤어요. 거기 재미를 들려가지고, 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타보신 분? 2명밖에 없어요? 3명, 4명, 5명. 이거 뭔지 아세요? 인천국제공항 대합실 약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게 잘 그려서 그린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그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잘 그렸건 못 그렸건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자, 계속 그리다 보니까 한 100일 정도는 색을 쓰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노트에 검은색 펜만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100일 정도 지나니까 손이 조금 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이 움직이니까 좀 뭔가 색에 대한 갈망, 컬러에 대한 열망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하나 샀죠. 이게 미술대학교 입시생들이 많이 쓴다는 프리즈마 컬러라는 그 유성 색연필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색연필로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거는 카페인데 어떤 카페일까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카페벤이에요. 네, 카페벤에. 제가 여기서 카페벤에서 2시간 동안 그린 그림인데, 저희 와이프가 그룹 JYJ 팬이에요. 그래서 1년에 2~3번, 많이 안 해서 참 다행이에요. 1년에 2~3번 정도 콘서트를 하거나 팬미팅을 하는데, 팬미팅을 할 때는 제가 와이프와 딸아이를 데려다 주고 3시간 정도 기다려요. 팬미팅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카페에서 주로 그린 그림이고, 그래서 만약에 3시간 동안 무조건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 막 짜증날 텐데, 잘됐다, 우리 3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고 기다리면은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맛있는 걸 줘요, 아내가. 왜냐면은 전날 수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음날 하루야채라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음료수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료수 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음료수 이렇게 종이병인데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색연필로. 그래서 색연필의 느낌이 되게 좋다라는 걸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야구 글러브죠. 혹시 아들 있는 분? 아들 있는 분.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일요일날 아들하고 공원에 가서 캐치볼 하는 거. 그게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에요. 저에게는 2011년 6월 12일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야구를 캐치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마트에 가서 2개의 글러브와 이 연식, 말랑말랑한 공을 사가지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둘이서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날이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2개의 글러브와 야구공을 그린 거예요. 이날이 바로 2011년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2년이 좀 더 됐네요. 자, 이렇게 색연필로 막 한두 달 또 그리다 보니까 색연필이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스케치북이 A4만 하면 색연필로 그리려면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물감을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쿠라에서 나온 휴대용 24색 물감을 사가지고 이제부터 물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 준영인데 저희 그림 선생님이고요. 경력 6년차 선생님이세요. 준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연못에 있는 꽃을 그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림 도구를 챙겨 나가지고 준영이는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준영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준영이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개인전 할 때 대구에 있던 한 여성분이 와서 사가셨어요. 이거 사러 서울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렸던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수채화를 시작했는데 전혀 기본기가 없어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동화책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은 에릭 칼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그린 동화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씩 수채화로 따라 그린 겁니다. 이 울지 않는 귀뚜라미라는 귀뚜라미도 따라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보면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명암이 좀 더 짙죠. 이 부분은 색연필로 명암을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만 그리면은 그림이 되게 이렇게 옅어 보이는데 색연필을 가지고 채색을 조금 더 아래쪽만 해주면은 명암이 생기면서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매일매일 그렸더니 노트가 1년 동안 8권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계속 그렸나 했더니 18개월 동안 매일 그렸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매일 그린 시간은 약 1000시간 정도 됐고,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였어요. 100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전에는 여러분의 손이 절대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100시간 정도 되면은 손이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나 알 수 있고, 1000시간이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게 1000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0시간을 했나? 혹시 10시간이나 20시간 정도만 그리고 나서 그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시간만 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8개월 동안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림이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가서 매일매일 그렸는데 어느 날부터 예술가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림만 그리냐라는 가족들의 원성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득 깨달은 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방법을 바꾼 게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빈 회의실에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죠. 왜냐면은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렸고, 어느 날은 여러분 독립문 다 아시죠? 독립문에 있는 이 벽돌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예, 그냥 독립문이 저 서대문 근처에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가다가 독립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독립문을 제대로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스케치 도구를 들고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독립문을 그려봤더니 독립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어요. 뭐 여기 작은 문도 있고 벽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폰트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 날은 저기예요. 아침에 비 오는 월요일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버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기사 옆에 탁 붙어서 이렇게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기사 아저씨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 찍었더니 너무 가까워서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날 회사에 와서 아침에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앉아있는 그 자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국에 출장 갔을 때 영국에 있는 2층 버스가 멋있어서 사진을 찍어왔다가 나중에 그린 건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사람을 그리면 자기를 닮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 버스를 그렸는데 이상하게 자꾸 닮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그림 너무 좋아요. 네. 드디어 저도 이제 1000시간이 넘어가니까 비행기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예전에 비행기 탔을 때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비행기를 찍어놨다가 나중에 그리긴 했지만 저도 드디어 비행기를 그릴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벽화 아시죠? 벽화. 벽에 그리는 그림을 벽화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벽화를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홍대 앞에 있는 모 주점에 갔어요. 저희 팀원들하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열심히 음식을 주다가 그때 당시 제가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으니까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있을 때 스케치북을 꺼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스케치북을 딱 잡더니 누가 그린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렸는데요. 그러더니 저한테 손을 잡고 자기가 저쪽에 새로운 주점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 벽이 7m짜리가 2개가 있대요. 그런데 전문적인 그 벽화를 그리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공짜로 그려달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제가 그리겠다고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죠. 자, 프로젝터로 벽에 쏜 다음에 그걸 따라 그리는 거예요. 왼쪽에 또 다른 그림이 쏘고 있는 거 보이죠? 저희 그림 선생님은 쉬다가 막상 오른만 나타나요. 좀 있으면 바뀐 그림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7m 벽 양쪽에 6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3개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를 3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홍대에서 성리에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해달밥술이라는 그런 홍대에 있는 주점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 3부 출구에 있는 해달밥술이고요. 저기 가시면은 벽화 그린 사람 친구라고 하면은 후한 대접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홍대에 있는 해달밥술입니다. 이렇게 벽화까지 그리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림이라는 게 혼자 그릴 때보다 같이 그릴 때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림 봤죠.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못 그린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개성이 있고 재밌게 그린 그림들이 있는 거지 못 그린 그림은 절대 없다는 걸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거고, 이거는 서울 스케치가 아니라 서울 드로잉이라는 그 참여연대에서 하는 수업이고 12주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저만 등록했는데 와이프가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항상 아들을 데리고 공짜로 갔어요. 한 명 등록했는데 2명이 계속 갔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웬만하면 그림을 항상 아들하고 같이 그려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들은 6년이나 됐기 때문에 포즈가 다르죠. 전문가의 포즈가 훅 느껴져요. 저는 소박한 포즈, 아들은 전문가 포즈. 이렇게 열심히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여기 어슬렁님 여기 계시네요. 서울 스케쳐 처음 모였던 광화문에서 함께 그렸던 그런 즐거운 시간이고요. 자, 이거는 이태원 사진대회. 그래서 이태원에서 비 오는 날 그림을 그리고 다 모여서 우리가 그린 그림들을 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슬렁님을 흉내내서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개인전을 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이때 작품이 약 70점 정도 냈는데 그 중에 약 40점은 전시를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다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약 한 점당 한 6만원? 7만원? 이 정도 받고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사람들이 제 그림을 산 결정적인 이유가 10만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시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150만원, 200만원, 누가 이런 걸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인전을 잘 했고요. 이게 그 개인전에 왔었던 한 초등학생이 쓴 방명록이에요.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예은이가 쓴 이 방명록을 읽고 나서 눈물이 좀 글썽했던 게, 이거 보이세요? 기차 낑겨 탔는데 그림이 예뻐서 벌써 다 잊었네요. 이게 뭐냐면은 예술은 우리의 고단함을 잊게 해준다라는 거를 이 초등학생의 방명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 예은이가 얘기했던 조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얘도 싼 값에 팔렸죠. 그래서 이렇게 조개 그림도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제가 그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바로 철 들고 그림 그리다라는 책이었고요. 인기가 좋아서 지금 2세째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세 정도 찍어야 와이프한테 면목이 쓸 텐데 아직 2세밖에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5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다 나눠드리고 5권을 한 분에게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즘에 그린 그림은 어떨까? 2년 동안 매일 그렸댔는데 요즘에 그린 그림은 어떨까 궁금하실까봐 색을 칠하면은 그림이 예뻐져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캔디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항상 이것만 입으라고 사다 주는 NII 티셔츠입니다. JYJ가 선전해요. 이거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서대문 건널문. 이거는 여러분 다 가본 영국 대형박물관. 이건 여러분 다 가본 샌프란시스코. 이건 부암동입니다. 부암동. 이건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 여기는 경리단길이라고 이태원 옆에 있어요. 제가 맨날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 97번.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에요. 여기는 영국 런던이네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드디어 비행기. 이 비행기가 철 들고 그림 그리다의 표지로 쓰였죠. 저희 집 거실이에요.
나중에 짓고 싶은 그런 별장? 거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롬바드 스트리트라는 세상 제일 예쁜 거리입니다. 이건 저희 집 앞에 있는 기린의 뜰이라는 북카페죠. 준영이. 저희 회사 옆에 있는 버거비라는 햄버거 가게예요. 여기는 뿌띠 프랑스라는 가평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울시립미술관 입구에 있는 장밋빛 인생이라는 조형물을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약 2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혹시 그림을 깜짝이야. 버킷리스트라는 거 아시죠?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그런 목록인데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지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쭉 적어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매우 간단해요. 하루에 1시간씩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게으르고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밤에 늦게 자세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1시간만 마련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말은 곧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루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고 나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어슬렁님도 분명히 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그린 모든 그림을 플리커라는 사이트에 원본으로 공유해놨어요. 물론 라이센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라이센스 써서 누구나 원한다면은 저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 필요하면 팔아먹어도 저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혹시 그림을 그린다면은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누군가 볼 수 있게 지금 어딘가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SNS에 올려놓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렇게 어딘가에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림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그림이 잘 그리거나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구나. 그거 단지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예술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단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걸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하루에 1시간 해서 시간을 내서 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하면 행복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빠서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같이 바빠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뭐다? 바빠서다. 그래서 제발 어리석고 못난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루에 1시간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림이나 어떤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통해가지고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은 자, 작게 하세요. 작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저 벽화만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그림을 작게 시작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시간 정도 계속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혼자 그릴 때 조금 뭔가 이렇게 꾸준히 가기 어렵다면은 근처에 있는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그리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